유승민이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정부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 그 문재인 정부의 패단을 극복하고 적폐청산만 하는 이 정부의 들러리선은 유승민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결별 선언하고 몇 명 데리고 다시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번 여러 가지 무슨 뭐 끝장 토론, 뭐 개편 또는 저쪽의 이합집산을 둘러싼 행보에서 저는 도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이 상당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상당한 이탈이든 어떻건 되더라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를 생각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남는 그 구도를 생각할 때는 저는 지난번 국민의당 구도와 그 지지기반 구도에서 자기가 그 지지기반의 기초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거라고 봐요. 즉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이 서는 길로 확실하게 가서 소위 뭐 이러다가 호남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개혁 세력의 상당 부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걸 띄고 다른 쪽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방송한 이 시점에서 나온 보도 중에는 안철수의 또 철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당 내에서 끝장 토론 바로 전에 당 중진들, 특히 반대파 중진들과 오찬하면서 당 통합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만에 당원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로는 지금 때다, 지금은 놓치면은 뭐 힘들다. 뭐죠,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4주 전에 이미 예상을 했잖아요. 그냥 중진들 만났을 때는 중진들의 구미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은 마이웨이죠. 안철수는 끝까지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이 되면 집권한다는 거. 그 말이 무슨 근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밖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 본인의 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그거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 통합이잖아요. 1단계 하고 2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해서는 2당이 안 되잖아요. 2당이 아니, 되나요? 그러니까 2당이죠. 야당에서 2당인 거죠. 그 의미죠. 에이. 제2야당이 된다. 그렇죠. 제2야당.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제2야당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철수는 속내가 자유한국당과 합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수습을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편인데 전에부터 제가 방향은 이미 보수로 가는 걸 정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고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 뭐 계산이 잘 안 되나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2당이 돼요? 1당이 돼요? 숫자로. 그래서 집권한다라는 게. 아니 거기까지 되면 2당이 돼요? 1당이 돼요? 숫자로만. 거대 1당이죠. 야당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 양반은 지금 계산을 본인이 이게 아니 거기서 이제 덧셈 뺄셈에 지금 아니 그런데 정리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당이 안 되는 이유를 그거는 계산을 정확히 한 거죠. 그쯤 되면 또 떨어질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일부가 합쳐서 이제 통합을 하면 궁극적으로 가려는 길은 우양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불안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뭐 최경환 등 또 불안한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당의 가능성, 지금 현재 단순한 수치로는 일당인데 그 안에 또 이제 삐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하여간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바른정당까지만 가는 곳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닌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네. 두 번째로는 탈호남 우향우의 방향은 본인이 선택한다면 확고한. 2당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집권 여당 다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지금도 야당의 2당이잖아요. 국민의당이. 두 번째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합당은 너무 먼 길이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는 20%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자유한국당 빼고 하면 집권여당 다음에 3당이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분화된다고 보는 것 일정 같은데요. 부분을 쪼갤 수 있다고 보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소위 봐요. 친박이 못 버티고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한다고 치면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안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면 본인이 그 당에서 깃발을 딱 들고 당대표가 다시 되겠다. 굉장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친박과 친이 간의 싸움에서
그 양다리 전술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번 여러 가지 무슨 뭐 끝장 토론, 뭐 개편 또는 저쪽의 이합 집산을 둘러싼 행보에서 저는 도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이 상당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상당한 이탈이든 어떻건 되더라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를 생각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남는 그 구도를 생각할 때는 저는 지난번 국민의당 구도와 그 지지기반 구도에서 자기가 그 지지기반의 기초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거라고 봐요. 즉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이 서는 길로 확실하게 가서 소위 뭐 이러다가 호남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개혁 세력의 상당 부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걸 띄고 다른 쪽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그럼요. 거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MB가 뭐 MB 아바타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후계자군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다고 하는, 예를 들어 원래의 그 정치 구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어도 그것을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확실하게 자기가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이 과정은 이미 본인의 방향은 하여간 우향으로 정해졌다. 그 안철수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 후에 어떤 여러 험난한 길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길이 역경의 길이었고 승부사의 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적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시건도 많이 하고요. 자기 말 많이 바꾸고. 한번 볼까요? 안철수의 그간 발언들. 야권 연대는 없다. 연대로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다. 국민은 선거 승리만 목적으로 한 정치 세력 뒷거래로 본다. 정치공학적 선거 연대는 절대 없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연대를 구걸한 정당이 승리한 역사는 없다. 아니 그 모든 것이 노선이나 철학에 기초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새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본인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 후보로서 남을 수 있는 지지 기반과 세력 쪽으로 성패와는 상관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흐름을 보면 여권이 이제 집권한 정당으로 이렇게 힘쏠림이 형성되는 것, 가치나 노선이 철학 없이요. 그게 이제 3당 합당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YS가. 그거는 이제 여권으로 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승산 있는 싸움에 이제 도박을 해서 이제 결국은 기왕했던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처럼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이제 이합 집산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이제 깃발을 들어서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 구도가 대선 앞두고 1년 전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그래도 뭐 0.1%는 있는데, 지금은 험난한 게 지방선거하고 총선이 앞당겨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입편한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국민의당 내에 소위 호남 그룹이 있고 비호남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호남 또는 비호남 어디서도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이 선거에 승리를 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데 호남에서 승리를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살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비호남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부장님, 그 길을 갈 거라는 제가 거죠. 딱 불현듯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국민의당 혼자 대표잖아요. 그 지방선거를 치르면 본인 책임으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통합하면 두 대표 체제잖아요. 유승민하고. 예, 그러면은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그건 어차피 둘 다의 책임이 되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흔들리는 건데.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분의 1 책임이니까. 내지는 그 전에 지방선거 전에 2차 소위 말해 2차 통합 있지 않습니까? 1차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지방선거를 하는 거죠. 앞두고 자유한국당까지 염두에 둔 연대는 2차로 반드시 시도가 될 거예요. 연대가 아니라 통합. 그러니까 뭐 연대든 통합이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때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어디에 만들어 놓느냐. 아니, 그건 이미 정리가 지금 된 이동을 거고. 시작한 거죠. 근데 한국 정당사에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지 기반 또는 지지 지역 없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당에? 지지 기반 없이요? 지지 세력 없이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역
정확히 말하면 지역이라고 보는 게 아, 맞겠죠. 선거에서요. 특정 정당이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기반과 소위 지역 기반이라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선 후보군이 있을 때 승리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선거에서 별로 성과를 못 내는 거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당도 가본 적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가본 적 없으니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안철수는 좀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좀 다른 어떤 분들 온라인상에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정도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오락가락 하신다 이거예요. 안 땡땡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 중심도 없고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근데 만약 유승민하고 같이 공동대표 한다고 보면은 훨씬 유승민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유승민을 이기고 살아남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안철수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모든 세상이 본인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유승민하고 같은 정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유승민은 합리적이고 본인은 덜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덜 합리적인 게 아니라 유승민이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정부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 그 문재인 정부의 패단을 극복하고 적폐청산만 하는 이 정부의 들러리선은 유승민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결별 선언하고 몇 명 데리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의 나름대로 결론은 안철수는 목표가 자유한국당과 합당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일당이 되는 게 최종 목표다. 목표는. 야당에서 일당이 되는 게 목표다. 일당의 대표가 되는 게 목표다. 이게 보수 대표 후보. 저 예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당의 공동 대표이던 시절에는 뭔가 기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 사람의 한계는 무언가 이게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돼서. 푸나님이 너무 선의를 갖고 보셨구나. 당을 같이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럼? 저는 저희 의지와 무관하죠. 근데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 대표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거죠. 그 당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분하고 우리가.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굉장히 깍듯이 모셨어요. 그랬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이렇게 샌님 그런 스타일? 아니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당 대표는 잘 모셔요. 어느 당대표든 일단 잘 모신다. 중요한 거죠. 예. 당인이니까. 떠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잘 모시는데 저는 정말 잘 모시고 싶은데 그냥 막 나가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갖는 어떤 성향이 안철수를 지금 옹이하는 뭐 그룹들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현주 같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무슨 포럼 만들어가지고 이현주 네. 의원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가능성 없는 얘기는 이제 저거 드는데 당선 가능성 말하는 그건 거예요.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건 대선 후보도 나갑니다, 그분은.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호남 쪽 사람들은요. 안철수는 버린 지 오래됐어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있기 때문에 총선 때 국민의당을 찍은 게 아니에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호남에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정치인들이 문 대표가 호남을 차별한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거를 끌어와가지고 그걸로 선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남에 아까 말한 그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찍게 만드는 요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싹 빠져버리면 지역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어디 가서 기본표를 가져오죠? 그게 궁금하다는. 그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표가 내 표가 되고 내 표가 그 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 대표만 오로지 언젠가는 내가 당 대표만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 계산하지 않아요. 바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기할게요. 방송 나가는 건 끝장 토론이 끝난 이후고요. 끝장 토론이 끝났다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내기 하나 하시고 방송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안에 사실상 분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내기는 기한을 정하시죠. 기한을 올 말까지. 사실상 분당이라는 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현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하는 겁니까? 12월 올- 19일 이전에 되겠죠. 그거는 이명박 포토라인 전에 폴리스 라인인가 포토라인.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당은 뭐 사실상 전격적으로 할 수 있죠. 분당 상태가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얹어볼까요? 이 끝장 토론이 끝난 뒤에 며칠 안에 안철수와 유승민이 전격 합당 선언한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있겠죠, 뭐. 일요일 날. 네.
그러면 내기라기보다는 김현 대변인의 예상이 맞나?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안에 합당 선언한다. 우리가 아마 그걸 놓고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일요일날 방송할 거니까요.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이번 주면 며칠이죠? 네. 26일이죠. 네. 네. 자, 네. 그러면 저는 심판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미국을 잠시 다녀온 바람에 정치 평론이 좀 예.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또 급도. 뺄셈에 지금 아니 그런데 정리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당이 안 되는 이유를 그거는 계산을 정확히 한 거죠. 그쯤 되면 또 떨어질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일부가 합쳐서 이제 통합을 하면 궁극적으로 가려는 길은 우양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불안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뭐 최경환 등 또 불안한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당의 가능성 지금 현재 단순한 수치로는 일당인데 그 안에 또 이제 삐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당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하여간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바른정당까지만 가는 곳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닌 길을 그럼요, 지금 그럼요. 생각하고 있다. 네, 네, 네. 두 번째로는 탈호남 우향우의 방향은 본인이 선택한다면 확고한. 이당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집권 여당 다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지금도 야당의 2당이잖아요. 국민의당이. 두 번째.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밖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 본인의 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그거 드러난 추적해볼 수 거잖아요. 있을 텐데. 그러니까 2단계 통합이잖아요. 1단계하고 2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해서는 2당이 안 되잖아요. 2당이 아니, 되나요? 그러니까 2당이죠. 야당에서 2당인 거죠. 그 의미죠. 에이. 제2야당이 된다. 그렇죠. 제2야당.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제2야당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철수는 속내가 자유한국당도 합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수습을 그러니까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편인데 전에부터 제가 방향은 이미 보수로 가는 걸 정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고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 뭐 계산이 잘 안 되나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2당이 돼요? 1당이 돼요? 숫자로. 그래서 집권한다라는 게 아니 거기까지 되면 2당이 돼요? 1당이 돼요? 숫자로만. 거대 야당이 1당이죠. 되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 양반은 지금 계산을 본인이 이게 아니 거기서 이제 덧셈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이 서는 길로 확실하게 가서 소위 뭐 이러다가 호남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개혁 세력의 상당 부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걸 띄고 다른 쪽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방송한 이 시점에서 나온 보도 중에는 안철수의 또 철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당 내에서 끝장 토론 바로 전에 당 중진들, 특히 반대파 중진들과 오찬하면서 당 통합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물러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만에 당원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로는 지금 때다. 지금은 놓치면은 뭐 힘들다. 뭐죠,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4주 전에 이미 예상을 했잖아요. 그냥 중진들 만났을 때는 중진들의 구미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은 마이웨이죠. 안철수는 끝까지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2당이 되면 집권한다는 거. 그 말이 무슨 근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를 잘 유승민이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또 갈라져.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정부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 그 문재인 정부의 패단을 극복하고 적폐청산만 하는 이 정부의 들러리선은 유승민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결별 선언하고 몇 명 데리고 다시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번 여러 가지 무슨 뭐 끝장 토론, 뭐 개편 또는 저쪽의 이합집산을 둘러싼 행보에서 저는 도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이 상당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상당한 이탈이든 어떻건 되더라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를 생각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남는 그 구도를 생각할 때는 저는 지난번 국민의당 구도와 그 지지기반 구도에서 자기가 그 지지기반의 기초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거라고 봐요. 즉 이제는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뭐 합당은
너무 먼 길이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는 20%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보여요. 자유한국당 빼고 하면 집권여당 다음에 3당이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분화된다고 보는 것 일정 같은데요. 부분을 쪼갤 수 있다고 보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소위 봐요. 친박이 못 버티고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한다고 치면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안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면 본인이 그 당에서 깃발을 딱 들고 당대표가 다시 되겠다. 굉장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친박과 친이 간의 싸움에서 그 양다리 전술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번 여러 가지 무슨 뭐 끝장 토론, 뭐 개편 또는 저쪽의 이합집산을 둘러싼 행보에서 저는 도박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이 상당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상당한 이탈이든 어떻건